귀신대기소는 영혼대기소하고 틀려요. 귀신대기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. 귀신대기소는 좋은 게 많이 보여. 좋은 게 많이 보이는 거야. 근데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건 사람 한장하는 거야 이거. 귀신이 어떤 고통을 겪는 장소라는 거 내가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절할까 봐서 내 이야기는 안 해. 그것도 백궁의 대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. 얼마나 무섭게 만들어 놨겠어. 사람이 불이 타면 타서 없어지면 속이 시원하잖아. 그런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. 막 불에서 뜨거워 죽겠는데 계속 타는 거야 이거는. 천년 만년 타도 몸은 그대로 있어. 그러니까 그 불타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. 그게 귀신의 세계야. 알았죠? 네, 다음 질문은요. 부산의 권선재 전사님. 귀신 대기소는 습하고 음침한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요. 좋은 말 할 때 귀신 대기소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. 그 다른 장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. 귀신대기소는 영혼대기소하고 틀려요. 영혼대기소는 인간 세상보다 훨씬 좋아. 알았죠?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천국 밑에 있죠? 그러니까 천국대기소는 여러분하고는 다르지. 지금 지구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착하게 사신 분들 21세기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. 옛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들은 전부 천국대기소야.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아버지는 천국대기소 갔는데 엄마는 구릉이로 갔더라고. 천사 퇴타니까 구릉이로 나왔지. 근데 그 사람은 꿈에 구릉이가 큰 구릉이가 따발을 두고 방에 앉아있는데 그 위에 어머니가 앉아있더래. 자기 어머니가 구릉이 위에 앉아있더래. 그게 뭐야? 어머니가 구릉이가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천사 때 딱 하니까 어머니가 구릉이로 딱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보내줬죠. 그리고 어머니가 구릉이로 돼 있는 걸 딱 꾸고 나한테 와서 그 말 하길래 어머니를 천국으로 탁 보내버려. 알았죠? 그러니까 4, 5세계 영혼의 세계의 모든 지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. 어떤 사람의 조상이라도 어디 있냐고 그러면 답이 나와. 지옥에 있냐? 그 지옥이 어떠냐? 이걸 굳이 말로 하면은 안 돼.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해야 돼. 지옥이 뭐 견딜만 하다 이따구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 실상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. 천국도 실상을 원래 이야기 안 해주게 돼 있는데 내가 조금씩 해준 거야. 누가 천국으로 실상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던가? 없어. 천국의 실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몇 천억 배로 좋아. 상상도 하지 마. 이 세상은 자고 나면 고지서가 날라와. 이 세상은 잠만 자고 나면 고지서가 날라와. 뭐 호텔방에 자는 거하고 똑같아. 뭐 한 끼 먹으면 고지서가 나오는 거야. 아이고 이거 뭐 집에서는 고지서 달라 한다고 마누라가 고지서 받아가는 사람이야. 당신 왜 돈 안 벌어와? 당신 요새 왜 산에만 가서 놀고 와? 뭐 연애하러 다녀?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? 응? 그죠? 근데 남편이 얼굴이 좀 잘생겼다 이러면 그 정도만 안 해. 어디 가서 뭐 돈 많은 여자가 있어서 그거 붙어가지고 다니나 왜 맨날 나가? 이제 요렇게 나가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. 왜 옷에 뭐가 빨간 색깔이 묻어 있어? 뭐 이리 나오면 부부 무능한 사람이 되다가 오해까지 받아가지고 복도방에 가서 친구한테 복도방에 가서 먹고 사는 이야기 했었다가 그 도장 찍는데 인주가 묻어버린 거야. 그 와 있어서 인주가 묻어가 집에 가니까 이게 마누라가 이게 말이야 이제 돈 못 번다고 하니까 어디 돈 많은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나 이게 왜 옷에 막 루즈를 묻혀가 다니냐 이러면 누명 써 안 써? 재밌죠?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귀신대기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. 말할 것도 없어요. 이 세상에서 고지서가 매일 날라오고 사채를 3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몇 달 만에 1억이 됐어. 이자가 8,000% 몇천 프로 붙었죠? 할 말이 이자에 이자가 복리로 붙어버린 거예요. 그걸 협박 공갈 막 그냥 기가 막히죠. 그래서 국가는 이런 최저 바닥에서 사채를 얻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무이자로 융자를 줘야 되는 거야.
알았죠? 어떻게 30만 원 빌렸는데 1년 만에 8천만 원이 되냐 이 말이야. 내 말 이해가죠? 이거는 배운 자들이 너무 외면하는 거예요, 서민들을. 그래 안 그래? 100만 원 미만의 돈을 급전으로 빌린 자는 무조건 그걸 해주는 국가가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빌려줘야 되겠죠? 그래서 상환하면은 그 사람 신용이 쌓여. 은행에 쌓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서민들 그 최저 생활에 어려운 자들이 거기에 신용이 쌓이는 거야. 그럼 다음에 또 빌려줘. 내 말 이해가죠? 그래서 국가가 흡수를 해야지. 이걸 갖다가 사채업자들한테 마냥 맡겨놓으면 이게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나. 많은 사람이 죽어요. 하도 급해가지고 100만 원 빌렸는데 아니 뭐 1년 만에 막 1억 5천이 됐어.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. 그런데도 법망을 피해가. 대포 통장, 대포 전화, 연락처가 없어. 돈 받을 때는 찾아오는데 찾으려고 그러면 연락처가 없는 거야. 맞아 안 맞아? 다 빠져나가요. 채권은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사무실은 없어져. 그러니까 처벌할 수도 없어. 이런 사람들이 무시막지예요.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을 1,000만 원만 있으면 허가를 해준다거나 자본금 3천만 원 내지 1,000만 원 있으면 해주니까 이게 되겠나? 1,000만 원 가지고 한 100명한테 빌려주는 거야. 그래 놓고 돈을 몇 억씩 끌어들여 매달. 이게 뭐요? 되겠습니까? 그러면 그 기준을 10억으로 한다든지 뭐 1억으로 한다, 5억으로 한다든지 이래야지. 돈 1,000만 원 가지고 사채 놀이를 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? 이해가죠? 3천만 원 정도야 자본금이. 그러면 허가를 해줘. 대부업을. 이거 문제 있습니다? 1억은 돼야지.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 만들어야 됩니다. 멀쩡한 사람들 발목 잡느라고 싸우지 말고 지금 사채에 시달리는 우리 맨 밑바닥에 신용공고도 갈 수 없는 사람들, 이 신불자들이 사채에 의지하거든. 그래 안 그래요? 신불자만 융자해주는 국가 각 구청에서 이 자금을 흡수해야 됩니다. 알겠죠?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야. 무이자로. 그럼 그 사람들이 양심이 생각 갚겠지? 다음에 갚으면 또 빌릴 수 있어. 그래 안 그래? 알겠죠? 왜 이거 안 하나 이 말이야. 지자체는 뭐 때문에 공사를 해서 안 넣어? 공사 안 하더라도 서민들 이 신용공고도 못 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거 융자는 무이자로 좀 줘야 돼. 내가 30년 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죠? 학교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? 내보고 미쳤다고 그랬지만 정말 내가 미래를 흔히 내다보고 있는데 괴로워요.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라도 촛불시 4년 만에 일어난다. 뭐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하다가 쫓겨난다. 촛불시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내야. 하나도 내 예언이 틀린 게 있어요? 이번에는 또 트럼프 붙는다고 내가 해가지고 어디 가니 또 욕을 처배기로 얻어먹었지? 뭐 이봉규 TV에 뭐 내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된다는 걸 내가 은근히 이야기했지? 그랬더니 뭐야 그 여자고 해리스가 붙는다고? 응? 그랬죠? 근데 내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트럼프 붙었죠? 그래서 초청장 3개를 보내겠다고. 나는 못 간다. 나 이번에 못 간다. 대통령 취임식 같은데 나 안 간다. 대통령 개인적으로 그때는 가서 만났잖아. 그래서 사진 찍어. 취임식장 가면 사진 못 찍고. 파티장 가도 대통령이 파티장 위에서 안 내려와. 단상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. 그래 안 그래요? 근데 이번에는 8군데서 파티를 한대. 취임식 전날. 그럼 8군데 파티하는데 가봐야 대통령 얼굴 멀리서 보는 거 그건데 내가 왜 가노? 난 못 갑니다. 그랬지. 석장이 왔어, 석장. 나는 못 갑니다. 나는 안 가는 거야. 알겠죠? 그런데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데 오라고 그러면 가지.
그때는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잖아. 뭐 그러니까 가겠지. 그때는 나 갈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이번 취임식 때는 안 갑니다. 내가 취임식 때 가면 뭐 조사받던 사람이 도망가는 것 같잖아. 안 가요. 그런 오해도 받을 필요가 없어. 나는 떳떳하게 주장해. 나는 그런 일이 없다.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없다고 주장하면 되지. 내가 왜 해외로 함부로 가노? 그러면 오해받아. 국민들이 오해받는. 저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이게 해외로 가는구나. 절대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죠. 오케이. 귀신이 있는 곳은 섭한 정도가 아닙니다. 그렇게 아세요. 그런데 한 가지 알아놔야 돼. 귀신 대기소는 좋은 게 많이 보여. 그걸 알아야 돼. 귀신 대기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. 좋은 게 많이 보이는 거야. 근데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건 사람 한장하는 거야 이거. 그리고 아들이 손자를 안 데 가서 아무리 아들아 내가 왔다 해봐야 소용없어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고통을 겪는 장소라는 거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기절할까 봐서 내 이야기는 안 해. 알았죠? 그것도 백궁의 대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. 얼마나 무섭게 만들어 놨겠어? 알았죠? 사람이 불이 타면 타서 없어지면 속이 시원하잖아. 그런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. 막 불에서 뜨거워 죽겠는데 계속 타는 거야, 이거는. 천년 만년 타도 몸은 그대로 있어. 그러니까 그 불타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. 그게 귀신의 세계야. 알았죠? 아이고, 재밌네. 시인님,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? 귀신 대기소 안 들어가면 이제 막. 없어요. 예. 귀신 대기소 아니면 동물이죠? 뱀이죠? 그 어떤 엄마가 뱀으로 갔다고 그랬지? 저 아버지는 천국 대기소에 가 있는데 엄마는 뱀으로, 구렁이로 갔더라고. 근데 그 엄마가 어지간히 남편 닥달하고 괴롭힌 사람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. 오케이.